누구세요? 저요? 저 이번부터 잡터뷰 MC를 맡게 된 참새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분들을 인터뷰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일반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을 모시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터뷰입니다. 오늘은 저희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5년 동안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매니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에서 채용 업무 및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인사 담당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매니저님이 지금 재직 중이신 회사 내부 규정 때문에 얼굴이나 실명이 노출되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사 담당자로 5년째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사 담당자 하기 이전에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교 교직원이 이제 신의 직장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3개월 만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5년 동안 인사 담당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직원이라는 게 되게 신의 직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이제 막상 겪어보니까 제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교직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제 사무직이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공무원처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근무를 할 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제 성향과는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교직원도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클까요? 보통 학교 행정을 생각하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업무들이나 사무 업무들, 행정 업무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통솔을 하고 또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 업무들을 맡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 신입 교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기엔 다소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그 당시에는 내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의 직장인 교직원을 그만두셨다기에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이것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뭐 외부적인 요인이 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이라는 직장 자체가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학교다 보니 기업 문화 자체가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일례로 술자리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못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술을 잘 못 드셔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술을 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마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조금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난 것도 있었던 게 폭언이나 욕설도 간혹 들었던. 원래 대학교에 관련된 직업에 관련해서는 조교 업무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반면 교직원에 대한 업무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학교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구매, 총무, 인사, 재무 등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기업체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수입원 자체가 학생들의 등록금이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직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교 정원수를 감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도 생각보다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팀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조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채용, 급여, 노무, 평가, 교육으로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채용 업무 2년 5개월 그리고 급여 업무 2년 해서 총 4년 5개월 정도 인사 담당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 업무하면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고 해서 이제 뭐 채용 급여까지 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채용 따로, 급여 따로, 뭐 평가 따로, 복리후상 따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용 업무가 저희는 두 가지로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 형태를 감안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또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 흔히 말씀드리는 아르바이트를 감안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군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무직과 그리고 생산직, 영업직, 현장직 등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고용 형태와 직군을 고려해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셨던 급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급여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직원의 급여 지급, 그리고 사대보험 공제,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기타 각종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관련 업무와 급여 관련 업무 그 두 가지 중에 혹시 어떤 게 더 잘 맞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채용 업무를 할 때는 이제 구직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좋았다고 느꼈는데요. 그보다 저는 급여 업무가 조금 더 제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를 봤을 때 내가 왜 사대보험은 이만큼 뗐는지 세금은 이만큼 뗐는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임직원들이 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급여 업무가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분들의 연봉을 다 아시고 계셨겠네요? 대표님 제가 작년에 얼마 버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 인사 업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인사 직무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한 숙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업무적으로 법이나 규정들로 인해서 판단한 내용들을 직원분들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인사의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취준생분들, 통합적인 취준생분들을 위한 조언이 따로 있으실까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구직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이제 취업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원하는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토익 점수만 올리거나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이 단기로 근로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과 내가 실제 업무를 해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 계약직으로 저는 실무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 실무를 경험하고 나서 정규직 전환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실무와 커리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끝마쳤는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혹시 어떠셨을까요? 이런 유튜브 방송 출연 같은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말이 되게 잘 안 나오네요.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고 혹시라도 인사 직무나 이제 그 직원 취업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잡터뷰 유튜버님께서 달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잡터뷰는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